최근 일본에서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이고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연일 화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해 피해도 심각하지만 아황산 가스 등 화산 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비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 연기는 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대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산 연기에 대한 주의가 한반도에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는 일본 화산 소식과 화산가스 이야기입니다. 21일 일본 기상청의 긴급 발표에 의하면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섬에서 엄청난 양의 화산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 해상보안청의 관측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일에 촬영된 최신 영상에는 분화구에서 대량의 화산가스가 방출되고 있으며 연기가 고도 3000m까지 상승했고 니시노섬 주변은 화산가스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선에 동승한 도쿄공업대학의 노가미 겐지 교수는 매우 거대한 양의 화산가스 방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산화황의 배출은 2000년 미야케 섬의 분화 시 발생한 대량 방출 때보다 더 많은 양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니시노섬에 대한 이 긴급 발표로 화산가스 경계 경보가 일본 전역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시노섬의 화산가스는 지난 8월 초에도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니시노섬은 3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9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지구에서 가장 작은 섬이라는 특징 외에도 최근 활화산으로 계속 분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용암이 흘러나와서 섬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영해가 넓어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섬입니다. 2013년부터 분화를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육지가 넓어졌고 잠시 분화 활동을 멈추더니 2017년부터 다시 강렬하게 분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시노섬은 2013년 11월 대폭발 관측 이후 최대 8000m까지 연기가 상승한 것이 확인될 정도로 분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7월 30일 한국의 기상청이 니시노섬의 화산에서 나온 분화재 및 아황산 가스 일부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된 분화 시각은 30일 오후 2시 20분부터이며 분연주가 최대 5,500m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분연주는 화산재와 연물을 일본 큐슈 남쪽 지방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8월 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한반도 인근까지 니시노섬의 분화재와 연무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위성사진에 의하면 화산재는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도달해서 화산 연기만 한국 근처까지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분화되고 있는 니시노섬의 화산재에 의한 대기질 변화는 1일부터 제주 지역에서 처음 관측이 되었고 8월 4일에는 오후 부산과 경남 해안과 전남 해안까지 미세먼지의 영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악영향을 미친 니시노섬이 다시 대량 화산가스를 방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한반도에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또 한국이냐 증거도 없이 일본 화산재라니 니시노섬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고 할 판이군. 김치 많이 먹으면 되겠네. 조만간 니시노섬 동상도 만들겠군. 자연이 하는 짓이다. 참아라. 태평양 고기압 탓이다. 서울까지 다 가면 일본의 하늘은 깨끗해지겠네 등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시노섬에서의 활발한 분화 활동으로 오키나와 등 서일본과 규슈 지역까지 하늘이 흐리게 보일 정도의 대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주 원인은 니시노섬에서 분출한 이산화황과 아황산 가스 등 화산가스가 광학 반응을 해 2차 생성된 초미세먼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는 인체에는 쉽게 흡착과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산화황 등의 화산가스는 강한 햇빛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황산염 등을 2차 생성하고 기체인 화산가스는 대기를 타고 더 상당히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물러야 하고 창문을 여는 것도 최소화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상 측량선 아키히로가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면서 실제 니시노섬의 화산 활동을 관측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지진연구소의 조사단이 니시노섬에 상륙해 지진계 설치 등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규슈 각지에서 하늘이 흐릿할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는 대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8월 들어 시가지가 뿌옇게 흐를 정도입니다. 일본 기상협회 규슈 지사는 여름철에 시야가 나빠질 정도의 날이 계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규슈에서 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니시노 섬의 분화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니시노 섬의 최근 대규모 분화를 반복하면서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하고 있는데 기상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분화 연기가 바람을 타고 서쪽 방향으로 흘러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규슈 방향으로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화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는 매우 위험하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을 했을 때에는 귀가 후에 반드시 눈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은 밀입자가 규슈에 도달하고 있다. 끔찍하다. 밖으로 나온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니시노 섬은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실제는 일본 본토에서의 활발한 화산 활동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해한 화산가스는 언제든지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월 9일에는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에서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는 분화구에서 5000m까지 상승했고 북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소시마현의 기리시마시 등의 인근 지역에 다량의 분화가스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기량이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하고 연기의 높이가 5000m까지 상승한 것은 9개월 만이며 앞으로 더 활발한 화산 활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시와 나제시에서도 8월 들어서 시가지가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서 기상관측소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제 츠쿠소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미 군도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연기로 보인다. 외출을 자제해달라 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중국 대륙에서 날라온 황사이거나 강우로 인한 수증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화산의 분화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섬에서 생긴 분화인지를 일일이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은 그저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화산재와 연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기상청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류의 흐름과 기압의 영향을 분석해서 화산재 확산 모델을 종합 분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때에는 기류의 흐름이 화산재를 일본 지역에만 내리도록 확인이 되어서 한반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한국은 일본의 화산가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1일 발표한 니시노 섬의 대량 화산가스 분출은 조만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뉴질랜드와 미국을 비교했다. 뉴질랜드? 지금 거긴 끝났다. 어제 대규모 발병이 발생했다. 한국? 거기도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봐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주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뉴질랜드를 깎아내리며 지금껏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코로나19 대응을 잘 못했는지 비난했던 이들을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해외 주요 언론들조차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한국 보건당국이 고군분투했던 2월의 두려움이 한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만약 새로운 감염의 증가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둔화되지 않을 경우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결국 실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는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나라로 칭송받아왔다.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감염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휴가의 시간을 가졌다. 어떤 학교들은 새 학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 내 분위기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3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빠르게 잠재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부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가 쌓였다 전했습니다. 워싱턴 정책가들 사이에서 탁월한 뉴스로 평가받으며 유명해진 악시오스도 한국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후에 나이트클럽과 교회를 폐쇄했다. 발병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하고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의 강렬한 반발로 서울시가 실제 집회에 참여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해결해줄 중대한 임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 발생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토요일에는 387명을 기록해 우리를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 이후 50%나 급감했고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라 불리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 무려 369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6.8%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들과는 달리 오프라인 시장에 매달리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중고 주방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계 고객이 무려 60%나 감소했다. 음식점을 차린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는 바람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물품을 사려는 이가 없다. 집기들이 계속 쌓이기만 한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가게 사장도 올해 전체적으로 손님이 없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뒤에는 진짜 손님이 뚝 끊겨버렸다.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요즘에는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그런 느낌이다. 하소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한숨 쉬게 만든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최근 경찰과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했고 이를 위해 회의를 기록한 것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신도 900명을 포함한 4,066명의 교회 관련자 명단은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실제 교인 수와 전혀 맞지 않았고 허위 교인을 기재한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제 끝났다 라며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던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또 한 번 한국 정부의 믿기지 않는 조치에 전 세계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집회가 열렸을 당시 광화문 인근에 머무른 1만 576명의 연락처를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모두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신 3사 기지국으로부터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집회 장소에 30분 이상 머무른 1만 576명의 명단을 모두 알아낸 것이죠.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 고리를 찾아낸 것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개별 연락도 일일이 모두에게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추적 방식은 CPS와 GP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활용한 방법은 CPS, 즉 휴대전화의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한 것으로 휴대전화는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더라도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기지국과 5초에 한 번씩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이용했고 특히 광화문 주변은 기지국 간격이 50에서 100m로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지난 2월에 이미 감염법 예방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의 연락처를 개인정보 침해 논란 없이 정부가 발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터뷰 진행자가 현재 코로나19를 특별히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나 놀라운 수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라고 묻자 빌 게이츠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에서 현재 일부 감염이 발생했지만 한국 방역당국의 접촉자 추적과 대응은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의 확진자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간 기업들까지 동원해 방역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건강 이상설에 아베 총리가 즉각 사퇴하거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사퇴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는 최근 아베 총리의 후계자가 이미 결정됐다 라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약간 의외의 인물일 것 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은 채 이미 후계자는 정해져 있지만 off the record라 말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은 올해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뤄지더니 이제는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의무인지는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일본 관광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대폭락했고 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메워주면서 일본의 관광산업은 겨우 버텨왔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도 50%의 비중을 담당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아 일본 관광산업이 장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제스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최근 일본 대신 한국을 찾았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합의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방안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전했습니다. 또한 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독일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해 수많은 중국의 우방국들도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게 되고 결국 홀로 한국을 반대해오던 일본도 더 이상 한국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게 돼버렸습니다.